SK 이터닉스 5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은 이때 캔들 8월 20일입니다. 이때 캔들의 고가 63,700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는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가.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7월 29일에 도달했던 43,300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라고 댓글 한번 남겨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알아야만 디테일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짜낼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한번 남겨봅시다. 아시겠죠? 자, SK 이터닉스 좋은 호재가 있어요. 8월 27일에 나온 기사고요. 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SK 이터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170메가와트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태양광이 100메가와트이고 풍력이 7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PPA 중개 플랫폼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 아리백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K 이터니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연료 전지, 친환경 발전이죠. 전력 중계, 전력 솔루션,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겠죠?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에서 중요한 과제는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63,700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소식이 시장에서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63,700원이죠. 어떻게 보셔야 되냐?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월 29일에 43,300원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6만원 부근까지 반등하고 나서 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차 하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63,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소식은 세력들이 다른 주체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력들은 좋은 뉴스들을 활용해서 매수 주체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매물을 던지고 수익을 챙겨 떠나요. 무슨 말이냐? 세력들은 이렇게 하락을 만들면 최대 50%까지는 되돌려 줍니다. 보통 기준마디를 이야기할 때 50%를 기준으로 추세가 전환되었다를 판단해요. 50%를 넘지 못했다면 추세 전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50% 부근에서 좋은 뉴스를 사용해서 물량을 털어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락마디라면 87,700원에서 41,300원까지 내려온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50%면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64,500원입니다. 약간의 간극은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도달을 했죠. 63,7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6만원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눌림이 나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8월 4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PBA 말씀을 드렸죠. 직접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이것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SK 이터닉스가 코스피 급락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8월 4일이 이날이죠. 이날 상승하면서 기사가 나왔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엄청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8월 13일에 공시가 나왔어요. 기업 설명회에 대한 공시였고 8월 18일 10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 SK 이터닉스 3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강화된다. 좋은 뉴스죠. 이때가 13일이었고 이때가 14일이었고요. 기업 설명회는 이때 진행이 됐습니다. 8월 18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63,7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호재가 있어도 상부 구조가 막혀 있으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강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2연속으로 했죠. 결국 유동성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만 호재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호재 소식은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미끼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렇게 끌어올린 것들을 누군가는 당연하게 비싸게 사줘야지만 수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실현하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에 계속적으로 속아선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속으셔야죠. 제가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8월 27일에 나온 소식이 너무나도 좋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소식인가? 아니면 세력들이 이것마저도 개미들을 꼬시고 물량을 던지려는 수작인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고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이 되는 가격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3,700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승을 기대하면서 홀딩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기준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력들이 이 기사를 활용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하락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 여기까지 도달하고 기준봉이 나오는가? 아니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미치더라도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가? 이 흐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고 제가 이것을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유 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찌되었든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탈출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가 매수에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호재가 있다 보니까 평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부터 수익을 내가 어디서 챙길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더 가겠지 기도만 하지 말고 대응이라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63,700원이 저항으로 작용된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저항 구간이에요. 이전에 지지받았던 흔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 구간에서 힘이 없으면 결국 눌립니다.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수익 실현과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리선과 지지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다음 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다시 좋은 가격이 온다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저점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닙니다.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좌측에 전화번호 오픈을 했어요. 014-8354 문자 내용에 SK라고 편하게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여기까지 돌아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온다. 이때에는 상승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주기 위해서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디까지 홀딩해야 된다. 어디서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가장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에 도달했으나 저항받고 무너진다면 여기를 테스트하러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엑시트하자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매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지금보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손실을 빠르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응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깊게 하락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눌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기를 돌파하면 정말로 추세적인 상승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어서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구분하시면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면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잡자. 돌이켜보면 이때가 기회였잖아요. 이때가 기회였고 6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현금이 있었다면 이런 대응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응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위든 아래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든 상관없이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기준 가격은 63,700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로 014-8354 문자 내용에 SK액을 남겨놓으세요. 결국 무엇이냐? 홀딩할 때 홀딩하고 던져야 될 땐 던지고 잡아야 될 땐 잡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대응들 깔끔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01073-8354 문자롱에 SK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단시간 내에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5% 변동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물린 금액이 얼만데 무슨 5%냐? 너무 적다. 장난하냐?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제한돼 있고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20%를 무리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5%만 본다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5% 수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하루에 5%면 5만 원이죠. 자, 이것만 따져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이것을 20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5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자, 이런 식으로 20일 동안 가담을 하게 된다면 원금을 벌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효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알겠다. 하루에 5%씩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하락장이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하락장 속에서도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서산 종목이었죠. 9시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서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11시까지 이어졌어요. 5,2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라고 비교해도 4,100원에서 5,24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대응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5%이지만 차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칩이라는 종목도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15,000원 부근에서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오늘 5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오늘만 나온 것이냐? 9시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장 열리기 전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선된 종목들은 제가 방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한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급락해서 모두 다 공포에 떨 때 저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냈고 그 이후에 놀라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현대노템입니다. 방송 한번 듣고 가실게요. 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라. 자,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 자, 대략적으로 11만 8천 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 자, 제가 이때 당시 11만 8천 원에서 지지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약간의 간극이 있긴 했지만,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왔죠?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 잡을 수 있었다면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진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122평선인데 122평선이 있는 44,000원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주봉 122평선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44,000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때 당시에 44,000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자, 44,250원에서 거의 맞췄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대박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공포에 뜰 때 저는 저점을 잡아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촬영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5% 정도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흐름에 따라서
뭐 30%, 50% 계속적으로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잡아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잡아 가신다면, 이런 대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손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수익을 전환하는 챌린지. 자, 이것을 위해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하나 픽을 해놨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일마다 주도주를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중요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방송하면서, 자, 이전에 제가 저점을 잡았던 것처럼 계속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내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종목을 픽해놨는데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내일 9시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픽을 해놨습니다. 0113년 8354로 지금 바로 마법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남겨놓으세요.